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부터 가겠습니다. 전 시간 이제 유가증권의 전체적인 얘기 들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제 이름은 유가증권 중에서 이 이름을 쓰려면 일단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생기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다른 것들은 뭐 생기면 왼쪽 자산이면 없어지면 오른쪽 하고 끝인데,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를 얼마로 기록할 거냐.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면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게 되고, 지분증권의 같은 경우는 주식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유가증권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쫓아다닐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기말에 평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다 팔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얘가 생겼다가 이렇게 변해서 없어지는 전체 얘기예요. 좀 등치가 좀 크죠. 자,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얘기 잠깐 읽어보시고요. 시장성이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뭐 예를 들면 뉴스에서 가끔 보듯이 뭐 코스닥 시장, 이런 증권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보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취득 원가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최초 인식과 측정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에 샀을 때 얼마로 적을 거냐인데,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표현을 최초의 인식과 측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식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식은 쉽게 말하면 계상이란 표현, 더 쉽게 말하면 기록이에요. 어떻게 언제 기록할 거냐,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리고 측정이란 표현은 얼마로 기록할 거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식, 계상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기록인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인식이라고 하더래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매매한 날, 사고 파는 날, 즉 내가 지금 취득한 사람 있죠? 입장이죠. 사는 날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시래요. 인식, 기록하래. 당연하겠지. 산 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최초에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요. 자, 취득 원가는 처음에 이제 샀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야.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적었어요. 이름 결정했죠. 그 여기 이제 금액을 얼마로 측정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로 하래? 공정가치로 하래잖아. 그죠?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준 게 공정가치로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시가예요. 내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시가에 사지 뭐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게 사겠어요? 그 얘기.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는데, 최초에 측정할 때는 공정가치로 적으시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공정가치로 사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돈 준 걸로 적은 거하고 똑같은데 저쪽 뒤쪽으로 가다 보면 공정가치가 아닌 걸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취득 부대 원가,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저걸 살 때 뭐 대리인이나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있거나 뭐 증권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또 세금이 있다면,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더하지 마시고, 여기다 더하지 말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래요. 자, 이것도 이제 예외인데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자산에 더하는 게 맞습니다. 그 뒤로 계속 다 나와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저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생겨. 어떤 뭐 수수료가 생기든지,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뭐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증권거래소 수수료, 뭐 세금이 나갔다. 그럼 원래는 여기다 다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하는 게 원칙이야. 얘도 예전에 더했어요. 그런데 더하지 말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래. 비용은 수수료 비용 또는 뭐 지급 수수료. 똑같은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에 이제 무슨 이름이 있는가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래. 더하지 말고. 중요해요. 어떤 자산도 안 더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얘만 더 안 더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거니까 더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니까 비용이 더 편한 것 같은데 더하는 게 원칙인데 얘만 예외적으로 더하지 말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란 얘기는 거래 가격이고 시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단기 매매증권에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로 적으시고 혹시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발생하면 더하지 마시고 비용 처리하시래. 이렇게 얘 하나만 그래요. 나머지 다른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할 때 다 더합니다. 얘만 유일하게 더하지 마시래요. 상황을 봅시다. 사례 볼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주를 샀어요.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6,000원에 공정가치에 샀습니다. 자산을 취득을 했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름을 뭘 쓰라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을 쓰라는 얘기겠죠. 줄여서 쓸게요. 자, 취득했죠. 얼마로 적으라고 그랬냐면 공정가치로 적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개당을 말하는 거예요. 개당 6,000원짜리야. 단가가. 요거를 10주 샀어요. 그럼 여기요. 공정가치로 6만 원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액면으로 적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현금을 줬어요. 현금 6만 원. 공정가치로 적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주식에는 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액면은 시험장에서는 액면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헷갈리라고 하겠죠. 여기다가 액면으로 5만 원을 적을래? 6만 원으로 적을래? 액면으로 적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액면은 누구한테 필요한 정보냐면 저 주식을 발행한 삼성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예요. 나중에 자본편에서 배울 거예요. 그냥 저 액면이 의미가 없다는 것만 잠깐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게요. 삼성전자에 돈이 6만 원 들어오죠. 지금 모르셔도 돼요. 뒤에 배울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금을 액면으로 적게 돼 있어요. 뒤에 자본편에서 배워요. 그럼 두 개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벌어진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발행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액면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기억이 아니라 그냥 들어놓으시고 아 지금 나한테는 필요가 없구나. 나중에 자본편에서 배워요. 두 번째,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LG전자의 사채를 10좌를 삽니다. 사채는 1좌, 2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현금 줬어요. 자, 여기처럼 지분증권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두 번째처럼 사채인 채무증권을 살 수도 있는데 둘 다 나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가치로 적어요. 7,000원으로 적어. 7,000원짜리 10주죠. 7만 원. 현금 줬네요. 현금 7만 원. 잘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사채도 액면이 있는데 사채는 뒤에 배우시겠죠? 액면도 있고 액면이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액면 이자가 몇 프로, 그 다음에 만기가 몇 년짜리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건 지금 당장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힌 이 사채의 액면은 누구한테 필요한 정보냐면 사채를 발행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 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7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채라고 적습니다. 사채를 적는데 뭐로 적냐면 액면으로 적어요. 이유는 만기 때 갚아야 할 빚이 액면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요. 나중에 배워요. 자본편에서. 왜 여기는 액면으로 적냐? 상법에서 그렇게 적으래. 얘는 왜 액면으로 적냐? 이거는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이 액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어진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걸 알려는 게 아니라 액면이 왜 적혀 있느냐? 발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뭐로 적으면 돼요? 공정가치로 적으면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헷갈리려고 두 개 써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딱 요 정도 수준이 출제가 되는 거고,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대적인 원가가 생깁니다. 자,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롯데전자의 주식 10주를 샀는데 액면이 5,000원짜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라고 그랬죠. 8,000원씩에 삽니다. 그런데 거래 수수료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취득했죠. 뭐가 됐건 나는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얼마짜리냐면 공정가치 8,000원짜리 10주 8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나가요. 현금 8만 원 나갔죠? 아무 일이 없으면 끝일 텐데 이걸 취득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현금으로 별도로 나가요. 그러면 현금은 84,000원이 나간 거죠. 자, 이제 수수료를 여기다 더하지 말고 따로 쓰라 그랬죠? 저기 최초 취득하는 원가에 더하지 말고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하지 말고. 더하는 거 아닙니다.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하나 봐두셔야 될 게, 요 이제 비용은 비용이죠.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냐? 아니면 영업외 비용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최초에 이거 지금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아니, 법이 아니지. 이 회계 처리가 한참 전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는 당연히 더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다 더했어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나오면서 더하지 말래. 더하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해. 더하지 말라고 해. 근데 그리고 말이 없어요. 비용 처리하래. 근데 그래서 최초에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비용 처리하래요.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하는데 답이 이걸로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출문제에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뀌었어요. 왜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냐? 이 단기 매니징 거를 취득하는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제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제조업을 다루는 회사가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들어간 돈이 있어요. 사오는데 이게 무슨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야. 이건 명백하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이죠. 그래서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900번대의 비용 처리하셔야 돼. 요거 하나만. 그리고 이제 또 질문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와 관련 없는 비용들이 보여요.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딱 얘 하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수수료나 지급 수수료는 800번대 아니면 500번대만 쓰면 됩니다. 딱 얘 하나만 900번대 쓰시고 시험을 보실 때는 실무상은 잘 보면 이게 800번이 아닌 게 있어요. 지금 문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그걸 900번 써도 돼. 둘 다 비용이잖아.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모든 비용은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는 800 아니면 500밖에 안 써요. 딱 하나. 얘만 이건 아무리 봐도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과 연결시킬 수 없는 명백한 투자 활동이니까 그냥 얘만 영업의 비용 쓰고 나머지는 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가서는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이렇게.